자, 17번, 자, 6강 5번부터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caregivers and others in the child's immediate surroundings affect the language being acquired by that child. 이거 혹시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요즘은? 기억 안 나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문법적으로 잘 보시면 caregivers and others in a child's immediate surroundings까지는 자 아이의 immediate가 시간으로 쓰면 곧바로고 자 장소로 쓰면 인접 가까이에 있는이죠. 그러니까 인접한 가까이에 인근에 있는 환경이 아이의 주변 환경 안에 있는 양육자와 그 외 기타 다른 사람들이 affect 영향을 끼친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저기 이 being acquired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be를 생략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살렸다라는 건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동명사구로 쓰였을 거니까 affect의 목적어로는 being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여기 한국어를 잘 보면 그 아이가 습득하고 있는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동명사구였으면 한국어 해석이 직역으로 될 때 그러니까 그 언어가 아이에 의해 습득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했었어야겠죠.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 the languag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단서는 정관사 더예요. 정관사 더가 뭐라 그랬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특정 명사를 구체화할 때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얘가 지금 후치 수식을 받을 거야 라는 신호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 지금 수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빙을 굳이 살렸냐. 그러니까 빙을 살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명사일 때. 그래서 동명사 구문, 즉 특히 빙이니까 이제 수동태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얘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빙을 굳이 살린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느낌?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내가 현재 지분사 뜻 뭐라 했어요?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간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지. 습득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저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사구 수식이에요. 동명사구가 아니라. 그래서 정리하면 아이 인접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에 의해서 습득이 되고 있는 언어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성을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의미 자체는 아이의 성장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later로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요. 됐죠? 자, later, social groups affect the child's language. 그렇게 사회 집단이 이제 아이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그냥 인접한 개인들이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의미상으로도 참 좋은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사람의 언어 습득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좀 더 의미가 확장되는데 This results in 자, results in은 뭐뭐를 야기하다. 자, 그러면은 윤활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B로 시작하는 구동사 뭐라고 해 이거? 야기하다? 건영아 뭐라고? Bring about 윤활 기억나지? Bring about 꼭 외워줘. 자, 그래서 this results in social varieties. 아까 그 단어 시험에서 얘기했죠. 제가 이거 복수로 쓰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양성이라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다양한 품종, 변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다양한 변종이 생겨나는데 그게 differences for class, ethnicity, and age as well as gender and gender expression. 뭐 성이 어떻고 계층이 어떻고 어떤 인종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언어가 변하는 건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쓰는 은어로서의 그 영어라든가 히스패닉 사람들이 쓰는 은어, 아시아 사람들이 쓰는 은어에 따라서 영어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너네 지금 딱 뭔가 생각만 하더라도 흑인 래퍼들이 쓰는 영어는 뭔가 좀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 들잖아.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However, 하지만 when a social group undergoes significant changes. 근데 만약에 사회 집단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경험한다. Across generations. 뭐 세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cross generations니까 세대를 거치는 거니까 그럼 유나야 빨라 느려. 느리겠죠. 천천히. 그럼 점진적으로 gradually 그다음에 progressively 이런 좀 점진적인 속도로 변화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leading to the need for a different type of communication 는 분사구 수식이죠. 이거 어법 포인트가 제법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changes를 수식하는 분사구죠. 그래서 결국 뭐를 이끌어낸다? 완전히 다른 의사소통의 필요를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언어적 사용에 있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 뒤에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뭐뭐 할 때 지금 여기서 부사절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절이죠. 그래서 초기 버전이 어쩌면은 뭐 할 수도 있다? 사용되기를 멈출 수 있다. 자, cease 나오면 투부정사 그리고 투기 수동태. 이거는 간단한 언법이니까 언급만 할게요. 자, this occurred. 그럼 이것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 사례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밑에는 뭐 하면 돼? 갑자기 어떤 특정 사건을 겪고 나서 언어가 확 바뀌는 것만 얘기하면 되겠네. 자, with the English initially spoken. 자, 이것도 마찬가지. In Cosme and Nueva Australia까지는 spoken 과거분사구가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정관사 더 붙었지. 후치 수식의 단서. 자, 그리고 콤마하고 위치네요. 자,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자, 유나야 한 번 더 물어보자. 자, 계속조용법 두 글자로 요약하면 접속사 역할. 그리고 이게 were rural Paraguayan communities founded by Australian immigrants in the 1890s. 자, 어법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질문 어법 출제도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커즈메랑 누에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지역에서 구사됐던 영어가 특히 파라과이에 파라과이면 이제 남미에 있죠. 파라과이에 있는 시골 지역에 실제 호주 이민자들이 세운 그런 지역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영어를 썼겠죠. 근데 이 양반들 근데 지금 파라과이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스페인어 쓸 겁니다. The only remaining language vestiges from those English-speaking immigrants. 자, vestige는 그냥 흔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어를 구사했던 이민자들의 흔적에 겨우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겨우 남아있다는 건 지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영어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특이하게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큰 변화를 겪고 지금 겨우 흔적이 이런 영어와 관련된 성씨만 남았다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구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동이랑 변화가 있으면 멈추고 전통이 끊길 수도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그게 핵심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한글로 정리할게요. 잠시만요. 아니지. 너 갖고 왔지 참. 오메. 자.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어법 요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우리 그 앞에서 물순환 했던 거 기억나? 물순환? 거기 being distributed 그거는 동명사야. involved의 목적어가 맞는데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사구예요. 기능이 완전히 달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요. 인간의 언어 습득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집단의 영향에 따라 언어 습득의 양상이 변할 수 있다. 특히 세대를 걸친 큰 변화가 사회 집단 내에 생기면 기존 언어의 전통이 단절되고 완전히 새롭게 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상상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사회적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 뒤에 후손들은 한국어를 안 쓰는 거지. 상상이 돼? 국어 교사를 해야 되는데 뒤에 애들이 국어를 안 쓴다고 생각해봐.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언어 습득은 사회 집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사회 집단이 큰 변화를 겪으면 언어적 전통이 소멸되고 완전히 새롭게 변하기도 한다. 자, 영향력 아래에 있다. subject pronoun 뭐뭐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 엄청나게 큰 수준은 tremendous, 그 다음에 massive, 그 다음에 소멸은 vanish 내지는 extinguish. 자, 유나 완전히 새로운 형용사 n, new 말고 뭐가 있지? 소설, novel, 형용사 쓰면 완전 새로운. 자, 다 하셨으면 18번 질문으로 넘어올게요. 자, pain, 고통은 is a neurological response, 신경학적인 반응이다. to an external stimulus. 에다 stimulus는 단수형, 복수형은 stimuli. us로 끝나는 라틴어는 단수, e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 그래서 너네 fungus, fungi라고 하기도 하죠. 자, 마찬가지로 stimulus는 자극, 단수예요. 자,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고통이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밤을 때렸을 때 아야 하는 거, 그게 그 페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 게 a mosquito bite, 모기가 물면 triggering a very small number of pain receptors까지는 분사구죠. 분사구가 중간에 삽입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모기가 물는 거는 아주 조그만 숫자의 고통 수용기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will 여기 중간 삽입된 건 그냥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약한 수준의 순한 버전의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목이 물렸다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 없죠? 그냥 뭔가 뭐지? 뭔가 물린 느낌 나는 그 정도만 거기에 그치죠. 자, the signal is relayed. 너네 무슨 릴레이라고 하면서 릴레이는 콩글리시로 많이 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체육대회 때 그거 바통 넘기는 게 릴레이죠. 자, 그럼 이 신호는 전달이 계속 타고 될 거라는 거죠. By a chain of neurons.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이렇게 체인,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타고 쭉 위로 뇌로 척추를 거쳐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뇌의 어떤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the individual은 그냥 우리 사람,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 the excitement of the brain pain. 여기서 excitement는 흥분이 아니라 뭔가가 활성화된 거,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뇌의 이 고통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in turn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지문이 그걸로 나온 거야. 순서 배열, 수능 특강에서. 그래서 asserts presence in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주장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주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 자극 신호가 뇌에서 뭐라 해야 될까? 자극 신호가 뇌에서 그걸 뭐라 하지? 뇌에서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주장했다는 말이 저 여기 있어요라고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뇌에서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냥 이걸 저렇게 재치 있게 표현한 거고. We become aware of something.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또 반대로 being 나왔지. 얘는 있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자, 그러면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something이 아니라 being이고 something은 그러한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서 무언가가 우리 팔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if it is a bee sting. 자, 이제 반대로 모기보다 더 센 bee sting이 나왔고 콤마하고 where이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보시면 되고. So where the bee leaves poisonous liquids at the sting site. 이렇게 문 지점에 벌이 쏘면서 독극 액체를 남기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if절 저기서 끝나고 more neurons 얘가 주어가 되죠. At the site of the sting 하고 얘가 R이 동사니까 이 부분 스위치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툭 끊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벌이 쏘인 곳에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자극이 되겠죠. 마스키로, 모기보다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그 과정을 더 설명하고 싶어서 좀 더 센 자극을 가져온 거지. 자, 그래서 therefore 혹시 벌에 쏘여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없어서. 아이고 깜짝이야. 자, therefore a stronger signal is sent to the brain. 그러면 당연히 더 강한 신호가 뇌로 전달될 거고, 그럼 with a stronger insertion, insert가 삽입하다잖아. 그럼 더 강하게 내려 꽂힌다라는 거잖아, 안으로.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 더 많은 그러니까 자극 신호가 뇌로 전달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into the individual's consciousness.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요거는 저 여기 있어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많은 자극을 뇌가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에 들어가는 그 자극의 수준을 저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제 필자가.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falling tree래, 넘어지는 나무가 crushes a leg, 너네 다리를 팍 으깬다. 그러니까 박살 난 거죠. Then many pain receptors are fired off. fire off가 쏟아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고통 소용기가 켜질 거고, 그러면 the consciousness is overwhelmed with pain signals. 그러면 이제 우리 의식은 그냥 아예 고통으로 가득 차다. 생각해봐. 혹시 그러면 골절상 당해본 사람 있어요? 뭐 팔 부러지거나
그것도 없어? 쌤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랑 레슬링 하다가 우리 초6 중1 때 WWE 그 레슬링이 겁나 유행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하다가 아니 그러면 차라리 매트나 이런 부드러운 데서 하지 그냥 생바닥에서 하다가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고 이렇게 짚다가 팍 꺾인 거지. 아 그때 2005년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급차 실려갖고 바로 입원해서 수술했어요. 골절 돼갖고 한 달 반인가 고생했거든. 어렸을 때 근데 너네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한 생각인데 초등학생 때 깁스하거나 하는 애들 하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나만 그런 미친 생각 해봤나? 그래서 깁스 한 애들 보면 부러운 거야. 그래서 해보고 싶다 했는데 한번 해보고 그게 얼마나 미친 생각인지 깨달았죠. 그때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지금 2005년이니까 20년 전이잖아. 2005년에 쌤이 중1이었는데 와 아직도 기억나. 그날 2005년 딱 이맘때쯤이었거든. 여름에 그 막 체육 선생님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 말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진짜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너무 아프면 기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torn flesh, 찢겨진 살이 continuously fire the signal, 계속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치료가 될 때까지. 그치. 근데 아팠을 때 통증을 못 느끼면 우리가 그걸 치료를 안 하고 냅둘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냥 죽겠지. 어쩌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생존 본능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거는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바로 한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고통은 외부 자극에 대한 신경적 반응이다 라고 시작해서 그럼 그 신경적 반응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부 자극의 강도에 따라 비례하여 고통 수용기가 활성화되어 신경 자극이 뇌로 전달된다. 그럼 뇌로 전달된 신경 자극의 정도에 따라 의식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자, 주제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 자극의 수준에 상응하여 활성화되는 신경 세포의 수에 따라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얻는 외부적 자극의 강도에 따라 상응한다는 말이 이 지문에 없었죠. 자, 상응한다, 뭐뭐에 따라는 accordingly를 쓰면 되고 간단한 건. 그리고 corresponding을 쓰면 되고 아니면 비례하여는 proportionately 자, proportion 이거 오해요. 활성화는 activate 써줬나? activate라는 단어가 안 보이네. 그럼 활성화 혹시 모르니까 activate도 되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요 정도 잡고 19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6강 7번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진도 안 나가셨을 텐데 한번 잘 보시고요. 아마 근데 저희 그 수능 강의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떨치냐. 수능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 있을 겁니다. 자, conflict is at the very heart of people work. 자, conflict 갈등이죠. 갈등이 자, people work라는 단어를 보고 조금 생소했을 텐데 사람을 대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조금 응용을 해보면 만약에 이걸 전치사구를 맨 앞으로 뺐다. at the very heart of people work. 이거는 내신도 내신인데 수능을 위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동사랑 주어가 뒤집히죠. is conflict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직업의 가장 핵심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존재한다. 특히 for professionals such as social workers, police and probation officers.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라든가 경찰 아니면 보호감찰관 같은 이런 전문직들에게 특히 그런데 이들은 자 콤마하고 후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접속사로 이어서 부연 설명합니다. Who are often required to balance. 이 사람들은 뭐하도록 요구받냐면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gainst. 자, 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뭐와 반하여 risks and harm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끼칠 위험, 해로움 이런 것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경찰관 같은 경우가 특히 저런 거 균형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의무가 빡셀 텐데 특히 옛날에 그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기억나요? 그 미국에서 흑인 목 졸라서 그 죽어갖고 경찰 감옥 간 거. 모르나? 그때 너무 어렸나 그때? 그때가 아마 2020년 19년?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하는 운동이 있었잖아. 19년인가 20년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조지 플로이드라고 그 흑인이 있었는데 목 졸라서 너무 강경 진압해서 그 사람 질식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이 과연 그렇게 억압적으로 사람의 자유, 인권을 억압한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는 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좀 섞여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해를 끼칠까봐 내가 수갑을 채워서 자유를 억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인 거지. So the very act of undertaking a risk assessment.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위험을 판단하는 업무를 착수하는 바로 이 행위가 개인이나 가족에게 하는 건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예전에 리딩 부스터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수능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수반한다 라고 했을 때 carry를 쓰잖아요. 근데 carry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with it이라고 해서 전치사구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갈기는 경우가 흔해요. 리딩 부스터에서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어세스먼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 평가에 따라서 수반한대요. The likelihood인데 likelihood는 가능성이고 자 근데 여기 봐봐 정관사 더 붙었지. 그러면 이거 후치수식의 단서잖아.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 of가 어떠한 likelihood인지를 밝혀주는 동격전치사 of로 쓰였습니다. 이거 또 잘 보세요. 이거 2번도 준동사 잘 보셔야 되는데 decisions 하고 being take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라고 써 있는데 내려지는 것의 가능성이잖아. 것으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격 전치사의 동격 위에다 써야겠다.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가 decisions가 아니라 being taken이에요. 그러면은 준동사니까 얘는 주어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평가와 함께.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있지. 그치? 그리고 이 지문의 가장 핵심 소재는 뭐야? conflict거든. 갈등. 자 그럼 그 갈등이 왜 생기냐?
with which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with which some of the people involved involve 후치수식이면 관련된 개입된이죠. 야, 이 관련된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에 관련된 사람들 중 일부가 어쩌면 격렬하게 반대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decisions를 가 내려질 가능성을 수반한다. 자, 그럼 여기서 수동태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여기 관련된 사람과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다라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저러한 평가를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저 수동태의 의미에서 딱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거지. 왜? 얘네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어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그 어법이 내용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바로 이러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행하는 위험 평가의 행위가 그 평가와 함께 가능성을 수반하는데 그 가능성이 뭐냐면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얘기한다. 근데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된 일부 사람들은 완전 격렬히 저항할지도 모르는 그런 의사결정이 지들 멋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 싸움이 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번 문장 상당히 중요하죠. 복습 꼭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기 오아시스 워크북에 제가 다 살려놨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세요. 자, to remove. 자, to 부정사가 앞에 쓰이면 콤마로 끊긴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텐데 remove a child at risk from a family to a place of safety 하고 지금 콤마가 여기 끊겨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콤마는 왜 끊겼나 하고 봤더니 그냥 등위 접속사로 연결하려고 끄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의미를 보면 어떤 한 아이를 위험한 집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뭐 가정 폭력을 학대를 당하는 친구인가 봐. 그 친구 이제 옮기는 거 아니면 to insist네. 그러면 지금 격이 같죠. insist that. insist는 내가 고집 부리듯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면 엄청 강하게 주장하는 거야. 누군가 in mental distress, 정신적인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go into hospital for treatment, 치료를 받기 위해서 hospital,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근데 얘가 is. 자, 그러니까 이거는 5월은 결국 뭐예요? 뭐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자체를 그러니까 주어로 인식하면 돼요. 하고 얘는 보어로 쓰인 거죠. 자, to 부정사가 각각 명사로 쓰였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퀴즈 하나 더. 아니 생각해봐. someone이면 3인칭 단수지. 그러면은 goes라고 해야지. 왜 그래? insist가 강하게 고집스럽게 내가 맞아 하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럴 때 통상적으로 대절에 무슨 조동사 들어가요? 당연히 그래야 돼라는 should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문요 어법 오질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법 고치기 같은 걸 출제하면 딱이에요. 저기 goes라고 하면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 그냥 털리는 거야. someone이니까. 알겠지? 이거 insist 꼭 기억해라. 이거 그리고 나중에 너네 토익에 또 나온다. 자, 그래서 involved in conflict. 그러니까 갈등에 연루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be2 부정사 쓴 거지. 그지? 그래서 연루되는 것이다. 그래서 be2 부정사 쓴 이게 연루가 그러니까 되는 것이다인데 좀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within a multidisciplinary hospital team. 자, discipline이 그 분야잖아. 그러니까 외과, 소아과, 순환기 내과 막 이런 거 있지? 그렇게 과가 여러 개 있는 종합병원에서 there could also be conflicting approaches. conflicting이 상충하는 이죠. 서로가 상충하는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to는 전치사 to죠. 그러니까 전치사 to에 따라서 how to work,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온 거야. How to work most effectively with or treat a particular individual family.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갈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로 치면 뭐 암기 말 환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냐 아니면 희망을 주냐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most people workers. 대부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랑 healthcare workers. Healthcare workers can also give examples of times.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time은 그런 사례, 사건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썰을 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when은 당연히 뭐예요? 이 time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죠. When they have had to deal with angry, distressed or disappointed people whose response has often provoked high levels of conflict. 까지가 관계절이죠. 자, when they have to deal with angry, distressed. 그래서 고통받고 실망한 사람들을 이제 처리해야 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썰을 서로 공유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whose 이것도 유나 소유격 관계대명사 풀 때 어떻게 하라 했지? 일단 관계대명사니까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유격은 무조건 뒤에 뭐 있어야 돼?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 명사가 있어야 돼. 반드시 명사가 존재해줘야 돼. 그리고 얘는 해석 그 자체로는 어떻게 한다 건영아? whose는 해석 어떻게 했을 때? 의로 했을 때 적절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자, provoked는 자극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o develop.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6번이죠. To develop appropriate communication skills for dealing with conflict is 까지가 싹 다 주어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또 여기서 주어로 쓰였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적절한 의사소통을 연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6번 문장이 곧 이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요, 애초에 수능 특강에서도 문법으로 어법으로 출제되긴 했지만 다시 어법으로 재탕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 지문은 주제가 맨 마지막에 제시되므로 쉽게 출제하고 싶으면 주장이나 요지 문제로 출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6번, 여기다가 이것만 처리할게요. 6번이 여기에서 주제, 즉 이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다 라는 것만 정리하고 바로 밑에 한글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고객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개인 서비스에서 진행되는 일이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 서비스 종사자는 갈등을 해결할 의사소통 기술을 갖춰야 한다. 개인 서비스의 본질적 성향으로 고객과의 갈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종사자는 갈등을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갖춰야 한다. 자, 필연적 inevitable 갈등을 완화 soothe alleviate 해결 resolve 습득하다 acquire. 자, 요 정도 잡고 20번 질문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정발고 할 때도 같이 얘기해 봤던 건데. 자, 20번 질문. 자, drinking 음료 마시는 게 bypass는 옆에 두고 쌩 하고 지나치는 거니까 우회하다죠. 자, bypasses lots of our natural food control system. 음료수를 마시는 게 우리 타고난 음식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우회해서 지나가니까 즉 통제를 무시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음료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건영이 음료수 자주 먹어요? 뭐 자주 마셔? 콜라? 제로 콜라? 아니면 그냥 콜라? 그냥 콜라? 아, 콜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죠. 콜라 너무 많이, 얼마 많이 먹는데? 하루에 하나?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아, 저 얼음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아, 콜라. 얼마나 먹는다고? 하루에 한 잔? 하루에 한 잔. 유나는 자주 먹어요? 메가커피 이런 거 자주 먹습니까 혹시? 만약에 유나 너 막 자주 안 먹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메가커피 맨날 스무디 한 잔씩 하고 있으면 그게 더 나락인 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하도 애들이 맛있다 해갖고 저 메가커피의 그 빙수 프라페인가? 그거 혹시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이번 주 초에 너무 먹고 싶어서 일산에 있는 모든 메가커피 다 눌러봤거든. 메가커피 앱으로 다 품절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오후 2, 3시에 눌러봤으면 모를까 아침 9시 눌렀어. 다 품절인 거야. 그래서 이건 만들기 싫다는 건가? 왜냐면 그 아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빙수 프라페 시키면 짤 수도 있대. 그래서 왜 짜냐라고 하니까 알바생이 그거 만들다가 울어서 짤 수도 있다. 만들기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메가커피 있는 애들은 저희 컴포즈 커피 맛있다 그러고 컴포즈는 메가커피 맛있다 그러고 지들끼리 폭탄 돌리기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당이 25g 들어간다며. 뭐 WHO가 8g까지 먹으라고 했는데 25g이면 그게 좀 3배잖아. 그거 먹으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 그냥 팍 치는 거지 그냥. 그래서 너네가 지금 그 무심코 먹는 그게 왜 무섭냐면 너네 솔직히 술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알 거야. 아직 술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 술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들어봤고 그리고 콜라도 사실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익히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제로 콜라를 먹고 있는 건데 근데 뭔가 메가커피는 그런 좀 그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스무디 한 잔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 위험한 일을 벌였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그거 얘기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just think how easy it is to drink a large glass of apple juice. 자, 이거 찐주어. 자, 얼마나 쉬울지 생각해봐. 그냥 사과 주스 한 모금 착 마시는 게. Yet, 하지만 반대로 you wouldn't sit down and eat 8 apples in one sitting. 자, 사과 8개 먹으면 8조각도 아니고 8개는 이거 고통이죠, 이거. After the second은 하나 먹고 두 번째 먹으려고 하면 the control system. 위에서 얘기했던 저 food control system이 와서 step in, 개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intervene이라고 하면 되고 in and say you have had enough. 자, 이제 다 적당히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준다는 건데 그럼 사과 주스는 그걸 안 해준다라는 거잖아.
푸드 시스템이 바이패스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다라는 신호를 못 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섭취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콜라 같은 단 음료가 되게 위험한 거죠. 계속 마시게 되니까. 건영아, 그러면 제로 콜라로 한번 전환해 보세요. 제로 콜라는 그나마 그래도 찐 콜라보단 낫다고는 하니까. 제일 좋은 건 안 먹는 거라는데, 너 제로 콜라 맛없어서 안 먹는 거지. 그래도 그냥 관점을 좀 바꿔보면, 제로 콜라는 그래도 그러면 먹어도 건강에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맨날 먹는 거 봐줄게 이러면은 바꿀 마음 없어요? 그래도 없어? 계속 먹다가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지금이야 괜찮지. 한 40대 때 됐는데 막 갑자기 막 뼈 이상해지고 막 아프고. 정작 사람 고치시는 분이 본인이 아프면 어떡해요? 아니야? 자, 아니 왜냐면 나는 사실 탄산을 잘 안 먹긴 하는데, 나는 이제 술이 문제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저희 의사들 나오는 그 유튜브 알지? 너네도 알 건데 그 닥터 뭐였더라? 닥터 프렌즈였나? 거기서 내가 본 적 있어갖고, 아 진짜 안 좋긴 하구나. 근데 이제 사과도 저는 이제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데, 사과도 먹을 때 되게 달잖아요. 근데 과일 되게 안 좋다고 너네도 배웠죠.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 아니었나? 과일 많이 먹지 말라고. 과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사과 1일 1사과 하거든 내가. 근데 그거는 왜 건강에 좋다고 하지?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홀 애플은 이제 그냥 온전하게 먹는 거. 껍질째 먹는 사과는, 자 이거 피브레가 아니라 파이버예요. 너네 미에로 화이바 알지? 그저 음료수 화이바가 이 파이버야. 섬유. 그래서 이제 섬유질을 다량으로 품고 있는데, 그 섬유질이, 자 파이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계속조연법으로 부연 설명하죠. 자 삽입절로 쓰였어요. Which slows the release of the apple's sugar and in doing so balances the effect of eating it. 아 잠깐만, 이게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자 여기까지. 그래서 동사 1, 동사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섬유질이 사과의 당분의 방출을 좀 속도를 늦추고, 그렇게 함에 따라 우리가 그걸 먹어서 생기는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을 맞춰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 당이 확 들어와갖고 우리 말 그대로 혈당 스파이크 있잖아. 그걸 확 올리지 않게 이렇게 억제를 해준다는 거죠, 섬유질이. 그죠? 그래서 without the fiber in the juice. 근데 주스에는 파이버, 섬유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 sugar sends us on a roller coaster. 그러니까 우리를 당분이 롤러코스터에 태우는데, 에너지 사이클에. 그래서 그게 starting with a boost. 그래서 위로 팍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ending in a crash. 팍 차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혈당 스파이크를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묘사한 거예요. So the crash may be just. 근데 문제는 너네가 혈당 스파이크에서 치고 탁 내려왔을 때, 이때 니네가 딱 어느 지점에 있을 수 있냐? 자, at the point when. 자,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포인트 수식하에서 쭉 부연 설명하죠. You are asked to stand up and present your ideas or need to kick off the tricky task on your to-do list. 뭔가 에너지가 겁나게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스파이크가 팍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럼 어지러우니까 제대로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it's not just worth it. 근데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사과 주스 먹는 게, 그러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 사실 사과 주스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데, 자 7번에 sugary caffeine drinks. 여러분들이 메가커피에서 먹는 당분이 잔뜩 들어있는 카페인 드링크는 have a similar if not more profound. 물론 아까 같은 과일 주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효과를 갖는데, yet 그러나 거대한 커피 체인들, 메가커피, 스타벅스들이 take great delight. 이거 겁나 쪼갠다는 뜻이죠. 실실 쪼갠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지. in 뭐 하는데? 우리한테 비싼데 얼음 올라가 있고 크림 토핑되어 있는 이 음료수를 파는데 키득키득 웃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주격관계대명사. 뭐에 맞먹는다? 한 끼 추가 식사와 맞먹는데 니네는 그거 모르고 그냥 먹고 네 끼 먹는 거지. 그러니까 but will simply not register as one. 여기서 one은 앞에서 얘기한 extra meal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근데 단지 우리는 그거를 뭐로 인식하지 못한다? 한 끼 추가 식사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starting a blood sugar crash cycle all over again.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 혈당 스파이크에 놀아난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이 요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한 끼 여분 식사라고 인식 못하는 거.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섭취한다는 거지. 자, 그럼 저 문제의식도 담아서 한번 한글로 정리하고 20번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간 음료는 섭취하면 체내 조절 시스템을 우회한다. 그에 따른 과다한 당분 섭취로 인하여 혈당 스파이크,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이러한 음료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들은 과다한 당분이 들어있어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 미스리딩은 아니고 은폐되어 있다. 일단은 implicit 내재적인 이어서 그래서 겉으로는 알지 못하는 이란 뜻이죠. 그리고 not informed, 그러니까 inform이 알려주다잖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란 뜻이거든. informed를 부정으로 하면 이 정도? 자, 20번까지 질문 있나요? 좋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뒤에 네 질문 하겠습니다.